일단 유통 얘기하면서 이게 이마트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통 나오면 이마트 좋다 좋다 이런 얘기가, 유통 관련된 얘기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마트가 왜 좋냐고, 기존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마트가 왜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마트는 지금 이제 언티트 시대가 왔는데, 이 스타컴 SSG닷컴이 있고, 일단 SSG닷컴이 있고, 요 SSG닷컴에서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이마트 각각 전국으로 퍼져 있는 물류 거점 이마트들이 각 도시마다 다 하나씩 있죠? 한두 개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요 일부를 물류센터로 쓰는 거죠. 물류센터. 이 일부를 물류센터로 쓰면,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이마트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집으로 배달이 되는 스토리가 돼가지고, 이마트가 좋을 거다.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마트를 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어요. 추천을 많이 했어. 근데 저도 그래서 이게 추천을 하도 많이 하길래 이마트를 좀 봤는데, 이마트가 실제로 여기저기서 추천한 거 치고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올라갔네? 최근에는 좀 올라갔는데, 올라갔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게 상승 반전을 할 건지 아닐지는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 몰라요. 이게 하도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 반전해 가지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좀 다른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마트가 안 좋은 얘기들을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썼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마트가 이 물류센터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점포의 물류 거점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월마트고 한국은 이마트인데, 월마트, 한국은 이마트, 미국은 아마존, 한국은 누구? 한국은 누가 될까요 이거? 쿠팡, 네이버, 쇼핑, SSG? 이마트죠, 이마트. 이게 누가 될까? 요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미국의 월마트가, 한국의 이마트가 미국의 월마트처럼 못 될 거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1등이고요. 월마트가 2등입니다. 월마트가 지금 다 따라왔어요. 월마트는 얘는 기본이 이마트처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대형 마켓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시작한 애인데,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에요. 지금 그럼 이마트가 지금 다 쫓아올 거냐, 그런 얘기를 쓴 건데, 자, 일단은 쫓아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쫓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번은 뭐냐면, 월마트는, 일단 이마트는 우리가 건물이잖아요. 우리는 이마트는 이렇게 건물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층이 이렇게 있죠. 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 있어. 도시 한가운데. 반면에 월마트는 1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짜리 건물이고, 여기가 실제로 물건 파는 데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여기 보면 주차장이 76%고, 한국은 이마트가 이제 남는 공간, 이게 실제로 물건 팔고 뭐 하고 해서 남는 공간이 28%밖에 안 되고, 월마트는 76%다. 그래서 실제로 물류센터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이걸 물류센터로 쓰기에는 교통체증이 심할 거다. 심해져 가지고 원활하게 이게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월마트 물류 가능 76%, 이마트는 28%, 이것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별 교통 유발 개수라고 해가지고 대형 마트들이 교통 체증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도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이 교통 체증을 만드는데 여기 심지어 이제 물류센터까지 여기 다 있어서 막 여기저기 다 모이면 이게 되겠느냐? 월마트처럼 되겠느냐? 월마트는 땅덩어리가 미국으로 엄청 넓어가지고 교통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이런 또 이유는 하나 뭐냐면 월마트는 연중 무휴인데 이마트는 우리나라는 좀 법이 좀 있죠. 대형마트 법이 있어서 매주 일요일 두 번째 네 번째는 휴무야. 그럼 이거 휴무면 배달 못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마트가 생각보다 그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온라인 쇼핑을 많이 독차지를 못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봐보면 아직도 이 정도예요. 아직도 이 정도입니다. 1등이 뭐냐면 1등이 지금 네이버예요. 네이버 이렇게 올라갔죠. 네이버 2등 여기 쿠팡이겠네. 쿠팡 아직 3등은 뭐 이런 데고 XSG닷컴은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XSG 여기랑 이마트랑 엮이면 이게 다 먹을 수 있나? 물음표죠. 물음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보다는 차라리 쿠팡은 아직 비상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 생각인데 쿠팡하고 네이버랑 싸움이 되지 않나. 결국엔 얘네 둘이 싸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마트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어, 온라인 쇼핑, 온라인 커머스, 이 유통 커머스를 다 먹으려면 뭐가 제일 좋아야 되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가 좋아야 되냐면, 물류가 제일 좋아야 된다. 물류센터가 엄청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마트는 그게 없다. 있긴 있는데 약하다. 여기 보면, 여기 쿠팡이네. 쿠팡이 131.9만 제곱미터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마트는 고작 11 정도밖에 안 된다. 뭐 10배나 차이 난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면적상 단순 면적 어쨌든 그 물류센터가 좋아야지 되는데 물류센터의 차이가 아무리 이마트를 거점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고 쿠팡은 자기네들이 직접 배송하죠. 직접 배송해가지고 이게 좋다 이거예요. 좋다. 그럼 뭐가 좋냐? 직접 배송하면 뭐가 좋냐라는 얘기를 또 써놨는데 봅시다. 직접 배송하면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체 분류를 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데이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빅데이터 요새 또 빅데이터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죠. 지금 뭘 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시간에는 뭐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쓱닷컴 이런 애들은 그 배송할 때 뭐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걸 쓰면 이 데이터를 지금 이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물류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빅데이터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고 근데 쿠팡은 반대로 얘네들이 물류를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뭐 주문하고 이게 배송이 되고 언제 다시 주문하고 이거를 사이클을 데이터 처리를 해서 AI가 다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쿠팡이 이게 특허를 낸 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시작했죠. 언제 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언제 살지 모르니까 산다고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물건 준비해서 배송하고 이게 소비자한테 갔죠. 근데 이게 빅데이터 처리를 하고 나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언제쯤 이걸 주문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이 배송이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 아, 언제쯤 얘가 이걸 사겠구나. 언제쯤 이걸 다시 주문을 하겠구나. 이런 걸 미리 이렇게 딱 데이터를 준비를 해놓으면
예를 들면 얘가 뭐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뭐 신선 야채를 주문하더라. 대충 그럼 준비를 해 놓는 거지. 이 정도 캐파를 미리 주문을 해놔. 주문을 해 놓으면 구매 의사가 해서 구매 결정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이게 준비될 필요 없이 이게 바로 뭐죠? 얘네 쿠팡은 물류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는 거죠. 바로 뭐 1시간 뭐 이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꽂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류가 중심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마트는 이런 자기네들이 물류를 직접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물류 거점만으로 쓰면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랑 CJ 제한통이랑 이게 제휴를 했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거 사실을 또 안 거예요.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서 네이버 쇼핑이 있는데 네이버 쇼핑이 지금 잘 팔리는데 물류가 없다 이거지. 물류가 자기네들이 직접 물류를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CJ 제한통운이랑 이게 주식을 교환을 했어요. CJ 제한통운에 그래서 이대주주인가가 아마 됐을 거예요. 7%인가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또 이거 되는 거죠. 이제 곧 네이버에서 사도 네이버 쇼핑에서 사도 어 뭐 예를 들면 반나절 만에 이제 뭐 온다거나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네이버 쇼핑에서 싼 걸 CJ 제한통운이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제 이거를 이제 분류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준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꽂아준다 소비자한테. 그러면서 네이버는 이것도 데이터도 협력을 했으니까 데이터도 얻을 수 있겠죠. 물류 데이터도 얻을 수 있겠죠.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마트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마트는 사실 크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고요. 이마트 ssg.com이 엄청 커야 되고 여기에 빅데이터가 가미돼야 되고 물류센터랑 이런 것도 더 세져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 쫓아갈 수 있냐. 이 쿠팡은 진작서부터 하고 있고요. 쿠팡은 진작하고 있고 얘는 어차피 온라인하고 빅데이터 하는 처리하는 회사고 물류 직접 하고 있죠. 네이버 지금 온라인 IT 테크 기술이 엄청나죠. 여기에 CJ 대한통운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SSC 신세계가 온라인 이거 IT 기술로 빅데이터 AI 처리 기술로 네이버랑 쿠팡을 이길 수 있냐? 미지수죠. 심지어 물류 이마트 물류가 쿠팡 직접 물류하는 거랑 CJ 대한통운을 이길 수 있냐? 이것도 미지수죠. 그래서 이마트가 여태까지 좋다라는 리포트가 여기저기 나왔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유통에서 볼 거면 쿠팡, 네이버 CJ 제한통운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둘 다 써요. 여기도 가끔 쓰고 여기도 가끔 쓰는데 얘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재라서 이걸 더 많이 써서.